문해력을 좀 키우고 싶다.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을 좀 들이면 문해력을 올릴 수는 있어요.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세 줄 요약, 이런 세 줄 요약을 안 보는 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예요. 요새 EBS에서 하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던데 오늘은 이거랑 관련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 잘났다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새 이런 것도 몰라? 하고 까내리자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문해력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문해력 1, 2부에서 반복해서 나온 얘기가 요새는 교과서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문해력이 낮다 이런 얘기였죠. 보다 보니까 문해력 테스트하는 성인들 문해력 테스트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평균 점수가 54점? 거기 복약 지도문이랑 이런 것들 나오던데 성인들 중에 절반이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이거 테스트는 저도 해보긴 했는데 옛날 딱 언어 영역 시험 시간에 보는 비문학 지문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히 읽으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이제 확실히 옛날이랑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핸드폰, 네이버 지식인, 유튜브 이런 것들로 정보를 계속 얻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딱 결론만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해져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있다 보면 이제 안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 그래서 너무 읽고 있기가 힘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읽으니까는 읽히기는 하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답은 맞출 수는 있긴 하겠던데 저는 그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변화가 된 거지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긴 문장이 나타났을 때 읽는 게 훨씬 더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냥 세 줄 요약 부탁해요 이런 느낌이 좀 더 빨리 들지 않을까. 스크롤 그냥 끝까지 쭉 내리고서 결론만 보지 않을까. 영상 끝까지 가고선 결론만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앞서서 문해력이 얼마나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은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예능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런닝맨 정말 재밌게 챙겨보는데 가끔 퀴즈 같은 거 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답을 얘기해서 큰 재미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형설지공 이런 거 대략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런 뜻의 사자성어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웃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걸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거는 그 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제스처 이런 게 재밌어서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웃긴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문해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잘 나가는 개그맨, 웃긴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없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해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기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사람을 대체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부분, 특정 몇몇 부분에서만 문해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는 거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답답하지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진 않거든요.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나 어떤 회사 일 이런 걸 해서 성공을 할 거다 하는 경우에는 문해력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엔터나 예체능 아니면 유튜버 이런 걸로 성공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문해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수능 언어 영역도 선택으로 바뀐다면서요. 언어랑 독해 이런 것들은 공통인데 화작이랑 문법 이런 것들은 선택으로 바뀐다고. 제가 실제로 계속 수능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는 건지 축소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은 예전엔 다 했던 거를 어쨌거나 선택으로 바꾼다는 건 간단하게는 축소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이제 떨어지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낮춰주자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 정도 공통 과목들에서는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의미인 건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좀 더 쉽게 가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러면은 더 문해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자, 그래도 일단 문해력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 있긴 있어요. 수학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수학 앞으로 쓸 일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언어 중에 문해력은 가끔 쓸 일이 생기는데 주로는 돈 관련된 문제예요. 뭐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쓴다든지, 물건을 살 때 명시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도 겪어본 적 있을걸요? 게임하다가 캐시템 사려고 질렀는데 이게 뭐가 이상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환불을 하려 그러는데 안 된대. 거기 보면은 무슨 어쩌고 써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러고 다 보잖아요. 그런 경우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하는데,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시기도 맞지만 이제 뭐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참을성, 끈기, 이런 인내력,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글을 보고 차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집중력, 그 정도의 이제 인내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할 때 튜토리얼 스킵 이런 것들 안 하고, 뭐 긴 글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아니면은 하다못해 내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찾아서 읽는 거, 발췌독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긴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됐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거죠. 뭐 무슨 얘기냐면, 뭐 게임할 때가 스킬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 읽어가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해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돈이 좀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죠. 어차피 이제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도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생활에서는 처음 접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플렉스 이런 단어들,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연스럽게 익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주 접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복하다 보면 익힐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아무튼 그래도 문해력을 좀 키우고 싶다,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을 좀 들이면 문해력을 올릴 수는 있어요. 제 경험상 제가 문해력이 폭발한 시기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쯤이었는데, 그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인생에서 정말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문해력을 올리는 거는 책을 정말 많이 읽기보다는 사실 특정 책을 좀 더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 스트리밍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정보를 얻는 의미에서는 이제 많은 걸 접하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정말 그냥 딱 책 한 권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정보 한두 줄, 그걸 위해서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문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어릴 때는 놀리아 시리즈 이런 게 있었어요. 놀리아 반가워, 놀리아 놀자, 놀리아 고마워, 이렇게 3권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이제 뭐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밌게 풀어진 책이었어요. 그 책 같은 경우에 재밌어서, 그게 한 초3, 초4 그쯤이었는데, 뭐 그땐 국민학교였지만 아무튼 그 책을 권당 한 20-30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다 하면 한 90번을 읽었겠네요. 그리고 그때 또 많이 읽었던 게 삼국지, 만화로 된 거. 그냥 줄글로 된 건 너무 어려웠으니까 삼국지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출판사별로 막 찾아서 읽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책에 대해서 집착, 덕질을 하다 보면은 문해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문해력이 폭발하고서는 진짜 절정 쳤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겁도 없이 플라톤의 국가론 읽는다고 사가지고서는 진짜 한 2장 읽었나? 그러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이후로도 책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주로 판타지 소설 아니면 만화책, 코믹스 이런 것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도 문해력이 발전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게 꼭 정말 막 잘 만들어진 문학 작품 이런 것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괜찮은 책들 읽으면 됩니다. 내가 비문학을 좋아하면 비문학 책들, 뭐 전공서적
같은 것들 읽은 것도 괜찮아요. 소설은 소설대로 이제 작가가 의도하는 뭐 복선이라든지 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울 수 있을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장이 깔끔하게 딱딱딱딱 과학적으로 정리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구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구나,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도 좀 재밌게 읽었던 책들 몇 개 떠올려 보면은 갈매기의 꿈, 삼국지, 드래곤 라자, 그리스 로마 신화, 세월의 돌과 룬의 아이들 시리즈, 이런 것들 정말 제독, 삼독 여러 번씩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리고 요새 웹툰 중에서는 이제 강풀 작가님 그리고 큐삼 작가님 작품들 많이 읽었습니다. 웹툰도 사실 이제 처음 볼 때랑 다시 또 정주행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일상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툭툭툭 띄어진 에피소드니까 그때그때 매주 올라오는 날 읽으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쭉 짜여져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완결되고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책을 많이 다독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의 책을 관심 있게 여러 번 읽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냥 이제 무조건 아무 책이나 붙잡고 하진 말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요 정도 분야면 내가 덕질을 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책은 진짜 재밌네 하는 책을 찾아서 읽는 게 좋습니다. 뭐 웹툰도 좋아요. 그렇게 관심 있는 거를 주의 깊게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까지 나중에 가선 보일 거예요. 단순히 스토리만 즐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몰입해서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세 줄 요약. 이런 세 줄 요약을 안 보는 게 방법입니다. 사실 내가 세 줄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결론만 찾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고,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스킵 10초씩 이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차분히 봐보고, 근데 뭐 어쨌거나 이게 결국에 가서 필요하면 누구나 해요. 궁하면 통합니다. 그래도 좀 올리고 싶다면 책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할 때 항상 끈기 있게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